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나는 저 사람에게만 이렇게 화가 날까? 그 사람의 말, 행동, 표정 하나하나가 신경 쓰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우린 흔히 그 감정을 분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는 자존심, 나를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은 틀렸다는 정의감, 언젠가는 내가 이겨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수를 꿈꿉니다. 언젠가 내가 더 잘 돼서 보여줄 거야. 저 사람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 다짐 속에는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복수는 미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싸움 속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분노와 증오는 오래 쥐고 있을수록 내 안에서 독이 됩니다. 결국 내가 괴물이 되는 것이죠. 무관심은 그 독을 끊는 방법입니다. 무관심은 냉정한 척이 아니라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너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겠다. 진짜 복수는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영향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웃든 울든 잘 되든 망하든 그게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 무관심은 냉혈한 같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깨어있는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되돌리는 일이지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일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무관심 역시 같습니다. 내 감정의 끈을 조용히 놓는 것. 그게 가장 고요하고 가장 우아한 복수입니다. 무관심이 왜 가장 강력한 복수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할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지요.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조차 우리는 묘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미련도 결국은 관심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셈이지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속이 뒤집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내 기분을 좌우하고 그의 말 한마디가 내 평온을 흔듭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고통 속에 묶는 일입니다. 무관심이란 그 끈을 끊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보겠다. 그 결심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분노는 타인에게 던진 독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시는 독이다. 화내는 동안 내 안의 에너지는 소모되고 생각은 복수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며 삶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 살아있고 나는 내 감정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무관심은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건 회피도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선택입니다. 상대를 잊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무관심은 가장 고귀한 무기다. 그것은 상대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내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무관심은 싸움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는 평정의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할 만큼 괴로워할 때 정작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지 않나요? 그의 무심함에 더 분노가 치밀지요.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함이 당신에게 필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무관심해질 때 당신은 비로소
그 사람처럼 평온해집니다. 아니, 그보다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건 가장 품격 있는 승리입니다. 무관심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그저 잊어라,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진짜 무관심은 억지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상대에게 분노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열쇠를 그 사람 손에 쥐어준다. 무관심은 그 열쇠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나를 험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지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들었을까?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반박도 복수도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내가 그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 한 걸음의 거리가 바로 무관심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내 세계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나는 다시 나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가 며칠, 몇 달을 이어가며 마음을 갉아먹지요. 그럴수록 왜 나만 참아야 하나라는 억울함이 쌓입니다. 그러다 결국 서로 상처만 남기고 등을 돌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거리두기입니다. 무관심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되찾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다 흔들 수는 없어. 그건 냉정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무관심은 자기 회복의 예술입니다. 그 예술은 말보다 침묵으로 표현됩니다. 보복 대신 미소로, 불평 대신 무심한 걸음으로 화를 낼 수도 있는 순간에 그냥 한숨 한 번 내쉬고 지나가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를 화나게 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너보다 강해진 것이다. 화가 나는 순간 이미 마음을 내준 것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마음을 회수하는 일이지요. 그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결국 무관심은 상대를 벌주는 복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복수입니다. 다시는 그 사람의 감정에 내 하루를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나를 시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까지. 그 중엔 분명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힐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가족 안에서도 상처는 깊습니다. 형제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어릴 적부터 늘 비교만 받던 딸이 있습니다. 너 언니는 저렇게 착하고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딸은 인정받고 싶어서 더 노력하고 더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눈빛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결국 마음속에서 외칩니다. 그래, 이젠 나도 무관심하겠다. 그런데 그 무관심이 진짜 자유가 되려면 보란듯이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진짜 무관심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용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확신, 그게 내면의 무관심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늘 내 말은 가볍게 넘기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친구. 기분이 상하지만 굳이 싸우자니 더 피곤할 것 같아 억누르지요. 그럴 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바꾸진 않는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평가, 오해와 뒷말. 우리는 그 속에서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 시선이 두려워서 나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관심이란 결국 나는 나의 기준으로 산다 는 선언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삶의 방향타는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무관심은 냉소와 다릅니다. 냉소는 세상을 포기한 마음이지만 무관심은 자기 중심을 회복한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진심과 노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삶의 평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관심은 감정의 사막이 아니라 생각의 정원이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그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남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조용히 서 있는 힘. 그게 바로 무관심의 힘입니다. 무관심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성장의 문을 여는 시작점입니다. 화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묘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는 공허가 아닙니다. 비로소 내가 나로 서는 공간이지요.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찾아들면 우리는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받았을까? 그 말이 왜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들었을까? 그 질문 속에는 내 불안, 내 자존심, 내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무관심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상대를 미워하던 시선이 이젠 나를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 복수는 사라지고 성장이 남습니다. 한 노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의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다. 그 말처럼 무관심은 감정의 회피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던 내가 이제는 내 기준으로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게 감정의 주권이지요. 무관심이 깊어질수록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덜 흔들리고 스스로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하늘의 색, 사람의 온기, 작은 감사. 이 모든 게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한 상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관심은 냉정함이 아니라 사랑의 균형이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무관심을 배운 사람은 사랑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랑이든 우정이든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압니다. 무관심은 자존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남이 뭐라 하든 내 길을 간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올 때 우리는 이미 복수의 단계를 넘어 성장의 단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쯤이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이야기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의 무대에서 다시 내 자리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무관심은 품격의 시작이 됩니다.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복수. 그게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방식이지요. 무관심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아마 평온이라는 이름의 자유일 것입니다. 처음엔 힘들었지요. 화를 참고 말을 삼키고 마음을 다잡는 일이.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나는 저 사람의 세상에서 벗어났구나. 이 평온은 싸움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 중심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무관심은 외면이 아니라 자기 세계를 회복한 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합니다. 그럼 나는 완전히 무감정한 사람인가? 이 무관심은 냉정함일까?
아니면 성숙함일까? 그 질문이 생긴다면 당신은 이미 깊은 사유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무관심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건 일종의 조용한 자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 사람의 상처와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면 이미 분노는 나를 떠난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아직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은 결코 공허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엔 단단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증오로 반응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냉소로 등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해하고 그대로 두는 것. 그게 어른의 무관심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때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무관심의 끝은 체념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정. 그 속에서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때로는 또 화가 나고 또 상처받고 또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분노는 지금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나를 묶는가? 이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갇히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한숨을 내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정답이 아니라 이 질문을 잊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건 늘 깨어있는 평온이지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무관심이라는 복수, 그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놀랍게도 분노도 슬픔도 증오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평화와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복수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감정은 결국 나를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나를 지켜줍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평가가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철학의 변화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모든 감정이 사실은 나를 가두는 벽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질서를 되찾는 일임을. 내 평정을 되찾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연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조차 결국 내 성장의 재료였음을. 그가 내게 던진 말, 그가 남긴 상처가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그보다 멀리 왔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의 모습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의 존재조차 생각나지 않을 만큼 잘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무관심은 바로 그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나를 괴롭히던 이름이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는 나를 흔들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젠 괜찮아. 그 사람도 그 일도 이젠 내 안에서 다 지나갔어. 그 한마디가 바로 진정한 복수의 선언입니다. 화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무관심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을 삶의 중심에 두면 당신은 그 어떤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의 무관심은 차가움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또 다른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이름이 떠오른다면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세요. 그 미소가 바로 당신의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